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이번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의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명이 가서 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한 명이 가서 했을 때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입금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등 이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또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제 신고를 해야 되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자, 어디서 신고를 하냐?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요. 방문 신고는 그 임대한 주택, 그 주택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되고요. 혹은 인터넷에 이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검색을 하시면 뜰 겁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6월 1일부터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24시간, 주말도 상관없고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주민센터에 이제 문을 열었을 때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온라인 신고가 유용하실 것 같고요. 온라인 신고가 좀 불편하거나 어색하신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그 다음에 신고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그 신고서 양식이 떴을 때 거기에 이제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주요 내용들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그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유형, 그리고 주소, 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정보,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그 주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일단은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번 그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된 계약이 있잖아요. 갱신된 계약 중에서 6월 1일 이후에 이제 갱신이 됐는데 금액 변동 없이 그냥 묵시적 갱신이랄지 혹은 금액 변동이 없이 그냥 갱신이 된 이런 계약 역시 이번에 굳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다시 계약을 하셨는데 임대료의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혹은 계약 기간의 조건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그런 계약 기간은 상관없네요. 금액 변동, 임대료에 대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 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경기도가 아닌 도지역,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곳에서는 군 지역인 경우, 시가 아니라 군에 해당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역시 예외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대부분 이제 그 외 지역에서는 뭐 액수도 작고 뭐 별 이제 그런 그 계약 건수 자체도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고 또 나머지 나머지 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거나 혹은 월세가 30만 원 이하거나 이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은 역시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는 것은 결국은 그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이런 신고를 통해서 뭔가 내 권리를 지켜야 될 그걸 안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전에도 확정일자나 이런 걸 잘 안 받으셨던 거죠. 네. 그러신 분들 해당되는 거고 또 월세 30만 원 이하는 뭐 고시원이나 뭐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는 이제 또 그런 신고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그런 이유로 일단은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당장 이번 달부터 지금 시행이 됐지만 1년간 그러니까 내년 5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도 기간 중에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뭐 정부에서도 이제 알려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케이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아마 정책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서 그런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도록 아마 유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는 한 5개월 정도 지난 그 11월 정도쯤에 그 관련 이제 데이터를 아마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마 대충 통계적인 어떤 그런 수치가 나오겠죠. 뭐 지금 평균적인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간의 성과들을 아마 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1년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달에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셔갖고 나 지금 이거 빨리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충분히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를 좀 쉽게 하는 팁이 뭐가 있나 봤는데 뭐 앞에서 설명해드린 뭐 그 정도에서 굳이 이제 따지자면 전입 신고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좀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일부러 막 그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되거나 좀 귀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를 하실 때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거니까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하실 테니까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면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신고까지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계약하고 30일 지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입주 시점이 계약하고 30일 안에, 한 달 안에 입주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신고를 30일 안에 이제 하라고 아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 입주하는 날짜 자체가 한 달 뒤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임대차 신고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한 달 안에 입주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그냥 전입신고 하실 때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뭐 방문 신고일 때는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실 거고, 온라인 신고 때는 이제 그걸 뭐 파일로 이제 뭐 스캔을 뜨든지 해서 이제 첨부 제출을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일각에서는 뭐 과세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들이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네. 뭐 과세 정보에 활용하겠죠.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주택 임대차 그 시스템, 네, 정보 시스템 상에서 이제 그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임대차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을 뭐 국세청이 그때 99%다 체크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 적은 없어요. 그죠? 뭐 실제로 임대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국세청에서 자 봐라, 우리 신고 안 한 사람들 다 파악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공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뭐 공개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보들이 뭐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제 믿어야겠죠. 자, 어쨌든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봤고요. 뭐 일단은 뭐 1년간 계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그런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그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죠. 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